뉴스 필터.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뉴스필터 진행의 지영애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미중 갈등 그리고 이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더니 급기야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은 이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민선 8기 경상북도를 이끌게 될 이철우 경북지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경상북도의 현안과 주요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철우 지사가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필터는 노래 한 곡 먼저 띄워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이 함께 부른 오늘의 노래였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자치단체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두 단체가 상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온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에는 지방시대를 앞당기자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철우 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건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가 더 선명해지는 시간 뉴스필터 지영애입니다. 뉴스필터 금요일 순서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기자입니다. 그리고 뉴스필터가 만난 사람 오늘은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지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훈 기자와도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지사님을 늘 현장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욱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 경북도지사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짧게 먼저 해주실까요? 예, 우선에 우리 경북도민들께서 표를 많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뜻은 일을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서 경북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당선 소감을 밝히시면서 재선에 힘있는 중진도지사로서 큰 정치, 큰 인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정치, 큰 인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도 이제 국회의원 3번 했고 도지사 2번째인데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집권에다가 수도권 집중이 되어서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수도권에 병이 걸려있는 집값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네. 그것은 지방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상북도라는 지역을 넘어서 지방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런 포부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예. 앞서서 제가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잠시 드렸는데요. 권영진 시장과 두 분이 호영호재하시는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대구시장이 된 홍준표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두 분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시죠? 예. 권영진 시장은 저는 이제 제가 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당선인은 제가 동생이고 홍준표 당선인 형입니다. 똑같이 호형호제입니까? 예. 그럼? 사실상 뭐 만남의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또 홍준표 당선인은 뭐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대통령 후보감이고 또 국회의원 5번 했고 도의사도 네. 2번 했고 네. 그 경륜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거고요. 그래서 실력도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 형님이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하고 네. 대구 경북 차질 없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도민들은 그래 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앞에서 예. 노래도 우리가 보약 같은 친구를 들었지만 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진짜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예. 시와 도의 협업 체제에 대해서? 원래는 경상북도 속에 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도가 직할시 제도를 만든 것이 지금은 광역시가 됐습니다만은 그게 지역 발전에 좀 모순이 생겼어요. 그때는 다들 좋아라 했는데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시도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토양이 다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발전을 했거든요. 교육 문화는 대구에 있고 생산 기반은 경북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형태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협업의 핵심 과제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입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민간 공항 건설에 국비 지원을 명문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지사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차이를 메워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이 방송을 듣는 시도민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돈으로 공항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똑같은 국비입니다. 단지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현물을 받았으면 땅으로 우리가 공항 건설하는 돈을 받아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돈으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대구 K2 부지 210만 평 그것을 우리가 요리를 해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새롭게 이 땅은 정부에 국가에 돌려주고 새로 돈을 받으면은 공항이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첫째 가덕도 부산공항이 있고요. 네. 새만금 공항이 있고 제주도 2공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공항까지 공항 4개를 한꺼번에 건설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으면 모르지만은 경기가 나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금이 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SOC부터 깎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돈 받아 놨는데 건설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제가 공항을 다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이 공항 건설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LH라는 국가 건설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에서 하면은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국가기관에서 했으니까 국가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당선인과도 토론을 좀 거쳐서 네. 똑같이 국비를 하는데 땅을 미리 받은 땅 가지고 할 거냐 이거는 반납하고 새로운 돈을 받아서 할 거냐 네. 이 차이거든요. 새로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하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니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그럼요. 새로운 특별법을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공항들과 묶기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미리 돈을 받아놨는데 왜 새로 돈을 반납하고 그 돈을 같이 할 거냐. 네. 또 일부에서는 반납 안 하고 그 땅은 우리가 써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그래 해줄 리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진을 하자. 빠르게 건설하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조정훈 기자가 해주시겠어요?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하면서 군의 의성 지역에
먼저 군의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약속이 아직까지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정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때 이제 뭐 한 의원이 반대를 해서 잘 안 되었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안건은 큰 무리 없이 처리될 거고 네. 군의를 대구를 편입하는 것은 뭐 7월 국회가 되든 8월 국회가 처리하면은 또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구로 편입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들이 관사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사 사용을 안 하는 이유로 권위주의 시대의 그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또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2018년도 당선 이후부터 지금 경북도청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계속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왜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들어갈 때 관사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영빈관에다가 게스트룸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게스트가 그 와서 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버려두느냐. 그래서 관사로 지었는 것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서 내가 더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관사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가 있고 네. 그래서 4년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관사 사용 안 하기 좋겠다 건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다른 데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안 되면 그걸 또 버려둬야 됩니다. 52평형인데 영빈관은 버릴 수는 없고 영빈관 원래 게스트룸을 제가 안 쓰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써야 되는데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네.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관사는 안 하되 제가 월세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현재의 관사에서 월세로 사신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거 내가 안 쓰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하긴 그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안동 안에서도 약간 섬처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사를 따로 두려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그 문제는 결정하시면 예, 될 것 같네요. 도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네. 도민을 보고 정치를 하니까요. 네. 도민들 걱정 안 하시는 수준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죠. 대구시와의 협업 문제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잠깐 한숨 돌렸다가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에 대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필터가 만난 사람, 오늘은 민선 8기 경상북도를 이끌어갈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새 시대의 화두는 지방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의 화두가 왜 지방시대입니까?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수위에 지방 관련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방 시대를 열지 않고는 5만 불 대한민국 발전이 어려울 거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 못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위에 지방균형 발전 TF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이 저출생입니다. 사실 경제는 조금 발전이 덜 되더라도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 저들이 태어날 때 인구 3천만일 때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5천만이 되었는데 인구는 26만 명이 작년에. 그럼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 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 얻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얻기도 어렵지만 일자리 얻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집을 못 가지니까 자식 놓는 걸 포기하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이 지방에서 골고루 골고루 발전해야 발전해서 가장 좋은 행복한 것은 자기 고향에서 평생 거기서 취직하고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발전하려면은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 지방 시대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지난 22일이었죠. 그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모인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사님께서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 국회의원 할 때도 우리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너무 크다. 선진국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대통령제인데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 예산권도 없습니다. 인사권도 거의 주정부에 다 있습니다. 네. 그 우리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서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해가 심하다. 그래서 저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때 그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권 국가임을 선언을 하고 개헌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돼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그래 주로 국방, 외교, 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건 없는 일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해 놓고 선거만 지방자치지 모든 게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헌법에 아예 지방 분권 국가를 선언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대폭 이양이 아니고 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이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군요. 앞에 네.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지 왜 서울에서 관리합니까? 네. 자, 다음은 우리 지역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당장 현안 중의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수입이 타격을 입으면서 축산 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에 중앙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걱정을 하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한 80%가 올랐더라고요. 그 사료값이 평균 한 3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우나 양돈 하는 분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고 확인해 보는데 뭐 한우 값이 워낙 좋아서 현재는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가면은 우수수 급락하고 잘못하면은 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떡에 불은 끈다고 지금 사료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료 구입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예. 융자 해준 돈은 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 안 짓고 노는 땅들을 조사료, 그 사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사료를 수입에만 거의 의존하지 90% 이상 다 수입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특히 경북 우리나라에서 땅이 제일 넓은 지역인데 네. 하천 같은 데 가보면 노는 땅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저희가 8기 준비위에서는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료도 식량 안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판을 바꾸는 그런 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급한 대로 사료값
지원을 지원. 하면서 이자를 낮춰주는 낮추고. 형태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사료도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예.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다음 질문은 조정훈 기자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사님께서 이번에 재임하시면서 대기업으로부터 100조 원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가 지방으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천안까지만 내려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기업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 끌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권 병인데요. 수도권에 투자하면 우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기업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해놓으면 땅값 안 올라가죠.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게 이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방시대는 수도권과 똑같은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거기 문화, 예술, 그다음에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똑같이 수도권과 해야 되고 특히 교통. 서울은 왜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가 있는데 대구 경북은 연결하는 지하철이 없나 이게. 그런 것들 다 바꿔놓으면은 기업들이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100조 투자 유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 산자부 장관 출신,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은행장 출신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해놨는데 우선에 구미하고 포항이 4차 산업혁명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는 포항공대가 바이오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안동 지역을 지금 대마 특구도 만들어놨고 그 SK 바이오도 사이언스도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건데 네. 이런 부분을 저들이 더욱 강조를 해서 기업들이 오면 인센티브도 충분히 주고 네. 해가지고 우선은 그 사람들이 뭘 투자할 건지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반도체 공부를 주문을 했어요. 장관들은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 공부하라 이렇게 했고 지금 서울은 각 부처마다 지금 반도체 공부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이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뭐 반도체가 지금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반도체 공부를 뭐 하는 것은 제 공무원들이 말귀는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 유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생산 공장입니다. 네. 반도체를 설계는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설계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설계는 미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그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되었는데 다들 우리하고 같이 생산 공장인데 여기에서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공부 다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반도체를 하려면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미의 SK 실토론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얼마 전에 1조 2천억 투자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SK 머터리얼즈라고 있습니다. 영주에도 있고 그 상주에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1조 한 2천억 투자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반도체 관련 그래서 반도체의 전 부분을 만드는 거 과정도 있고 웨이파라든지 등등 소규모 그렇게 일부품을 만드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먼저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경북 차원에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거냐.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면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수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운전수 없이 혼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자율주행차. 네. 그다음 AI 로봇인데 지능이 달린 로봇 AI입니다. AI.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인데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느냐. AI라든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그런 머리입니다. 머리.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 산업. 네. 그래서 대학과 같이 기업과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아이디어 산업. 그리고 기계가 돈을 벌면 사람이 할 일은 먹고 놀고 즐기는 게 기본적이에요. 네. 그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이 문화, 예술, 관광. 그다음에 교육과 의료는 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산업,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의료 이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 여기에 미리 준비를 하겠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일침 코너에서 하겠습니다. 마무리 순서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눴던 얘기들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훈 기자가 먼저 일침 날려주시죠. 네. 지방시대 중심은 경북. 경북의 힘을 가진 이철우 화이팅! 엄청난 응원 메시지를 일침으로 날려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지방시대를 꼭 열어야 되는데 그 지방시대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여기 제 하두인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네. 이것을 4년 내에 해볼 겁니다. 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일침으로 날려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뉴스필터는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대담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